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자, 해당 영상은 이제 4월 16일 수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지금 미국 선물은 그냥 좀 플러스, 아까 전에 좀 더 높았는데 살짝 내려오기는 했어요. 그래도 일단은 선물은 좀 플러스 상태이기는 합니다. 유럽은 일단은 이쪽은 양봉이고, 자, 그래서 뭐 또 미국, 지금 사실 그냥 트럼프가 아무것도 안 하면은 시장은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의 언급에 따라서 물론 이게 이제 좋은 방향으로 나올 때도 있죠. 이런 식으로 차량 회사들 미국에서 부품 생산까지 좀 시간 필요할 수도 있다. 관세 유예 시사 이걸로 오늘 현대, 기아 이런 종목들이 움직인 것처럼 좀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 좋기는 하는데 뭐 항상 이제 또 돌발 변수를 만들다 보니까 그래도 반도체 관세 뭐 이번 주에 공개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내용들은 좀 있어요. 그래서 지수 측면에서도 아직 외국인은 좀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점 대비해서 이제 조금 120선. 처음에 제가 요 주변 지수 턴 시키면은 저는 일단 700이랑 120선까지는 본다고 했죠. 요거는 이제 돌파 나오면은 그 다음 스텝은 뭐 좀 위에서 또 잘 버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시황 흐름 따라서 보는 건데, 우선은 생각했던 구간까지 쫙 하고 올라왔어요. RSI도 50까지 좀 복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좀 돌파하고 더 치고 나갈지는 시장을 좀 계속 긴밀하게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런 관세들이 또 나오고 하면은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인가에 따라서 또 시장 변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체크를 해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산업장관 중심 협상단 구성에서 단시일 내 방미 추진, LNG 알래스카 뉴스들이 좀 계속 있었고, 하루 이틀 사이에 알래스카 LNG 화상회의가 있을 거다라고 일단은 한 대행이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요게 있었고, 오늘 이제 최상모 경제 관련해가지고 지금 부총리 기획재정부 해가지고 일단은 알래스카 LNG 사업 관세 협상 카드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물어봤을 때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측 김정우 의원이 대미 관세 협상에 지렛대가 될 수 있냐 알래스카가 라는 질에 가능하다. 그리고 어차피 양 정상 간 저번 주에 이제 내용 흘러나왔던 거 있죠. 한대행이랑 이제 트럼프 통화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알래스카 LNG 부분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검토는 안 할 수 없다. 트럼프가 어찌됐든 언급을 이전부터 좀 했었고, 뭐 그거는 당연히 미국이 원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겠죠. 그래가지고 검토는 안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신에 섣불리 어떤 부분을 약속한다거나 국익에 위반되는 어떤 것을 의사결정하는 단계는 아니다 라고 언급은 했어요. 대신에 이제 이게 중요한 게 결국 그 관세랑 계속 시소 저울을 잴 거거든요. 저울을 잴 거예요. 무게를 해가지고 어떤 게 더 무겁나 해가지고 당연히 이제 관세, 알래스카 참여를 하는 것 대비해서 관세 깎아주는 게 더 크다. 그러면은 사실상 알래스카 투자를 통해 가지고 관세 깎는 게 더 효율적이겠죠.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하는 거지 않나. 자, 그래서 일단은 관세 협상 아이템으로 계속 좀 쓰일 거다. 그 다음에 뒤에 이런 식으로 뭐 협상단 가고 나면은 또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지금 제일 궁금한 건 화상회의가 좀 언제 있을지, 그리고 그 화상회의에서 뭐 좀 좋은 이야기가 나오나, 그리고 금요일날 알래스카 주지사 이제 뭐 영상으로 왔다 축전 뭐 이런 것까지 있기는 한데, 일단 알래스카는 관세 키워드 이번에 뭐 더 치고 나갈지 모르겠지만 차후 관세 이야기 또 나오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협상 아이템에서는 웬만하면 빠지긴 좀 쉽지 않은 그런 그림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이스틸, 동양철관, 뭐 한택, 넥스틸, 대동스틸 이런 것들이 좀 움직였고, 넥스틸이 3시 넥스트레이드 구간 3시 이후에 좀 줄줄줄줄 하고 더 밀렸어요. 자, 요거 좀 중배 개념으로 조금 들고 넘어왔었는데, 일단은 넥스트레이드 구간에서 이게 쌍봉 구간이어서 그런지 계속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하이스틸이 좀 제일 강한 모습이 있고, 동양철관은 전고점 이런 자리 좀 시원하게 뚫려 있는 자리 이제 돌파는 했었는데 대장이 아니죠. 그래서 시간이 살짝 밀렸지만 일단은 LNG 키워드 뭐 화상이나 뭐 이런 재료 붙여주나 단기적으로 좀 계속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자, 오늘 이제 지금 시간에서 넥스트레이드 구간에서 하나오션이 좀 밀리고 현대중공업이 조금 셌어요. 그래가지고 현대중공업은 6시 이후에 이런 상승, 그리고 하나오션은 조금 주가가 뭐 순간적으로 좀 투매성 살짝 해가지고 섞였는데, 요게 한국형 차기 구축함 관련 하나오션 행정처분 검토 어제부터 조금 있었던 내용인데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뉴스로 바뀐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뭐 영향을 줄 수도 있기는 하는데,
결국 큰 틀에서 수급, 우량주들은 이제 수급이 좀 중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은 어느덧 이런 전고점 구간에 대해서 또 쓱 하고 올라왔는데 이런 신고가 자리 또 돌파 나오는지, 얘랑 이제 하나오션은 좀 시속 게임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같이 묶어볼 수 있는 관점인 것 같고, 자 이제 내일 뭐 반도체 유리기판의 모든 것 컨퍼런스, 여기서는 뭐 좀 알맹이 있는 내용이 나올지. 일단 PI 같은 경우는 오늘도 만원을 한번 좀 터치는 해줬어요. 그래도 일단은 얘네가 저 안에서 뭔가 알맹이 있는 내용이 안 나오면은 조금 심심할 수는 있겠죠. 어느 정도 저점 대비해서 좀 턴은 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뒤에 내용도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거 외에 한알령, 중국 무비자, 이거는 좀 언제 언급이 나오나. 화장품 관련 주들도 툭툭 쏴요. 툭툭 분명히 힘을 주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또 나오면 좋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마케 관련해서 ABL, 펩트론. 오늘 펩트론은 좀 오전에 좀 투매성 살짝 나왔었는데, 그래도 신고가에서 완벽하게 좀 무너지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밑꼬리도 좀 달아줬고, 그리고 ABL 바이오는 추세가 계속 살아있어요. 확실히 5일선 깔끔하게 타면서 이슈도 그렇고 움직임이 계속 전고점 자리를 날마다 돌파하는 좀 좋은 모습을 꾸준히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ABL, 펩트론 뭐 등등 관련 주들, 그리고 FMC 금리, 자 그다음에 이제 대선 정치랑 정책 지금 엄청 난이죠. 그래가지고 오늘 시장이 조금 정신없던 게, 인맥주도 인맥주인데 와, 정책 관련해가지고 이제 민주 측, 그 다음에 뭐 이재명 예선 예비 후보 관련해서 뭐 움직이거나 언급들, 그게 다 순환을 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지러웠죠. 정확히 말하면은 좀 이전에 미리 정책 성향으로 테마로 엮였던 쭉쭉 상승한 종목들과 뒤에서 후발주로 막 엮이면서 순환하고, 장중에 그게 막 회전이 쌩쌩 돌아가는 그런 시장이 좀 펼쳐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일단 인맥주 국힘 측은 홍준표, 오세훈과 만찬. 국힘에서 이제 오세훈이 좀 누구랑 컨택하나, 누구한테 힘 밀어주나, 이거는 조금 중요하게 보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힘은 일단은 뭐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안철수 뭐 요 정도로 좀 생각은 하고 있고, 김문수, 안철수, 나경원은 내일 회동. 혹시나 이렇게 해서 두 분이 이렇게 해서 이 사람한테 힘을 실어준다,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오면은 그만큼 좀 탄력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김문수 관련주도 오늘 시간에서 뭐 좀 상 닫았다가 밀렸다가, 근데 오늘 시간에 이제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어지러워요. 자, 그다음에 민주 측은 대선 경선에 대해서 국힘은 11명 후보 등록. 여기는 진짜 이제 각자 도생하는,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는 느낌이고, 민주 측은 이제 3명이에요. 대선 경선 이재명, 김동연, 김경수 3파전으로 확정 해가지고, 김동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조금 이제 뭐 기대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찌됐든 민주랑 국힘은 우리가 정치 이 주식 시장에서는 바라볼 때 사실상 민주 관련주는 이재명 정책 관련주, 이재명 인맥 관련주, 이걸로 갖다 이제 보는 게 제일 베스트고, 국힘은 누가 올라오나, 이 11명에 대해서 당연히 제가 설명드렸던 이분들 외에도 당연히 또 다른 분들도 있어요. 그래도 최소한 시장에서 지지율이라던가 이제 뭐 정치 키워드로 좀 엮였었던 그런 분들 위주로 갖다가 압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시간에서 장중도 그렇고 한덕수 관련주가 저는 이거는 진짜 개인적으로 그냥 좀 궁금해요. 진짜 대선 출마를 할 건가 안 할 건가. 그래서 오늘 일단 관련주들이 장중에 계속 그냥 줄줄줄 밀었거든요. 저는 여기는 안 하고 있어요. 한덕수 관련주는 뭐 나중에 결과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그런 리스크 큰 거는 저는 좀 안 한다고는 말씀드렸었죠. 너무 크다 보니까. 근데 한덕수 대선 불출마 가닥 최종 단일화 없을 때 일단 국힘 경선에는 불참이 됐습니다. 불참했어요. 확정. 그리고서 장 마감하고서 또 한덕수, 이재명 대통령 막는 게 사명이다. 이게 7시 뉴스인가 그러거든요. 7시에 딱 했네요. 최종 수정 7시 14분이고. 이재명 대통령 막는 게 사명이다. 불출마 보도에 사실 아니다. 근데 내용을 봤을 때는 또 당사자가 하나도 언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출마한다, 안 한다, 출마한다, 안 한다, 뉴스가 한 3-4번 막 이렇게 휘젓는 것 같은데, 일단은 공식적으로 자신이 직접적으로 언급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 할 때 조금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보통 이런 케이스거든요. 단독 뉴스가 많아요. 즉
단독 뉴스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죠? 가짜 뉴스일 확률이 높다. 그냥 쓴 거다. 기자분이 자신의 생각으로 그냥 자신의 생각을 쓴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잖아요. 우리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솔직하게. 이게 단독 키워드 붙이고 뭐 진짜로 나오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단독은 그냥 다 내용 보면 그거예요. 거의 좀 소설 같은 느낌? 자신이 뭐 익명의 지인, 뭐 국힘 관계자, 누구 관계자, 막 이런 식으로 왔다가 뭐 명칭도 없고 이름도 없고 그냥 누구 관계자다, 누구 지인이다. 우리 막 그런 거 정말 많이 봤죠. 그리고 이게 진짜 뭐 뉴스로 좀 막 선동하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필수적인 요소인가 싶을 정도로 뭐 또 시장에서는 그거에 반응을 하니까 사실상 우리가 막 이거는 익명의 뭐 제보자 뭐 보면은 다 어디서 제보를 받았대. 익명의 제보자가 뭐 제보를 했다 그러고 누가 뭐 알려줬다 그러고 하는데 뭐 사실 세상이 누가 그러겠어요. 그냥 자기가 이제 쓴 거죠. 자기가 막 해가지고 내용 만들려고 쓴 건데 익명의 제보자한테 제보받았다 하면은 편하니까 깔끔하니까 그래가지고 기자분이 그냥 자신의 생각을 쓴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단독 뉴스가 정치 테마는 진짜 많아요. 일반적인 뉴스는 뭐 한 10개를 보면 한 3개만 단독이다? 정치는 거의 뭐 7개가 단독 뉴스죠. 7, 8개가. 그래서 뉴스는 정말 많은데 진짜로 당사자가 출마 선언을 하나 안 하나 그 공식적으로 나오는 게 좀 중요하긴 합니다. 아직까지 언급을 안 하다 보니까 진짜 생각이 있나 싶기도 한데 이게 또 공식적으로 나오는 건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부분은 보셔야 되고 아마 오늘 시간에서 그런 내용 때문에 한덕수가 지지율 측면에서 그나마 이제 김문수 다음에 뭐 이인자 이런 뉴스들이 있었는데 한덕수가 뭐 이제 진출을 안 한다고 하면은 출마를 안 한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김문수 쪽에 힘이 더 실릴 수 있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건 뭐 제 개인 생각인데 시속 게임이라는 게 분명히 있으니까. 자, 그래서 김문수 관련주는 평화산업, 평화홀딩스, 평화산업은 내일 뭐 2,000원 넘어가지고 이런 자리 넘기나 아니면 홀딩스랑 뭐 누가 대장하나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홍준표 관련주는 갭든 자리에서 일단 밑꼬리 달면서 버티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관련주 이렇게 해서 또 뒤에 순환매 한 번씩 좀 뽑아낼 수는 있겠죠. 이 정도는 한번 생각을 해 두시고 저는 한덕수 관련주는 그냥 구경만 할 것 같아요. 결과가 확실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뭐 출마를 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 내가 이제 좀 노려볼 만한 종목이 있나 생각을 해볼 것 같고 그게 안 나오면은 그냥 구경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이런 일정들은 한번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민주측 경선 일정은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왜냐면은 요 분이 올라올 확률이 정말 높겠죠. 그래서 사실상 내가 뭐 누구를 지지하고 뭐 여든 야든 뭐 국힘이든 민주든 그런 거 다 제끼고 민주에서 이 3명 중에 누가 올라올 것 같아 라고 누가 올라오는 거에 베팅을 해야 돼. 그럼 저는 당연히 이재명 예비후보한테 풀베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다른 분들도 그렇고 지지율 리서치 기관에서 뭐 밀리기가 쉽지가 않죠 사실상. 그래가지고 국힘은 11명 여기서 누가 올라올지 모르니까 좀 고만고만하잖아요. 근데 민주는 압도적이어서 그래서 정책주 국힘은 인맥주 이렇게 갈리는 요소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혹시나 뭐 토론을 해 이런 것들 내용은 계속 좀 볼 필요는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정책 경기 지역 이거 오늘 기본 지역 화폐 요게 이제 지역 화폐가 폐쇄된 끝난 건 아닌데 기본소득 공약이 이제 좀 빠지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시장에서 일단은 한번 좀 출렁하면서 하한가를 좀 만들어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뉴스가 좀 있기는 했어요. 기본소득 관련해서 이재명 싱크탱크 내일 이제 싱크탱크 이렇게 출범을 하거든요. 하는데 공약집에서 기본소득 빼고 전생에 기본권을 넣는다. 그래서 뭐 이거는 진짜 사실 결국 나와봐야 돼요. 공약도 그렇고 뭐 대선 쪽 넘어가면은 대선 정책에 다시 껴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봐야 되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제목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리고 관련주들이 조금 자리가 위기는 했죠. 그래가지고 오늘 저 내용과 함께 줄줄이 그럼 하한가 이렇게 좀 만들어냈는데 얘네가 그냥 굳게 죽을지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에서는 넥스트레이드 구간도 그렇고 AI 변호사, 홈닥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호사는 엮이는 건 없지만 홈닥터는 일단은 시장에서는 비대면 진료 이런 게 좀 엮이는 거고 그 다음 벤처과제의 법률, 의료 AI 그래서 의료 AI 관련주 셀바스 헬스케어, 셀바스 AI 비대면 진료는 인성정보 이렇게 해서
시장에서 이제 코로나 관련 주들, 코로나 때 움직였던 그런 애들이 좀 같이 움직이기는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공약에 좀 추가되나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코인개미 표심 노리는 민주당 해가지고 조만간 가상자산 관련 메시지 낼 것이다. 요거는 장 마감하고 6시 이후에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조기 대선을 앞두고 당내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 중이다. 조만간 관련 메시지를 낼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저거는 시장에서는 일단 핑거, 그 다음에 오늘 갤럭시아 SM, 갤럭시아 머니트리, 이런 것들이 좀 반응을 할 수 있겠죠. STO 하면 보통 핑거가 대장하긴 하는데, 일단 오늘은 SM, 요것도 STO 관련해서 오늘은 대장을 했거든요. 그 내일 싱크탱크 출범하는 곳에 토큰증권 주체, 요 김용진 서강대 교수가 요 이재명 싱크탱크 참여 키워드가 있어가지고 이런 종목들이 혹시나 내일 또 이 키워드로 부각되는지, 그리고 뒤에 관련 메시지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거는 한번 체크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STO는 하반기로 좀 넘어가긴 했는데 어느덧 또 4월이니까 하반기 조금 넘어가고 하면은 이제 또 그 법안 이런 내용들이 또 스멀스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AI 키워드는 계속 좀 메인 공약 느낌이고, 이재명 당 AI 강국위원장 그대로 간다. 인공지능 정책에 집중. 그리고 요거는 아마 국힘 측도 지금 후보들마다 정책 관련해서 언급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뉴스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언급을 안 하지는 않아요. 각 후보들마다 언급은 해요. 하지만 시장에서 어떻게 돌아가죠? 이재명 관련 정책주들만 일단 움직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관련 그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로 관점에서 왜 이상하게 뭐 안철수도 어떤 언급하고 뭐 한동훈도 어떤 언급하고 홍준표도 어떤 언급을 하는데 시장에서는 홍준표 정책 관련주 해가지고 이번에 부각된 거 거의 없죠. 시장에서. 그 다음에 한동훈 정책 관련주 기억나시나요? 없죠. 안철수 정책 관련주 언급했거든요. 뭐 10대 공약 같은 거. 근데 시장에선 테마가 안 돼요. 근데 민주랑 이재명 이렇게 해가지고 예비 후보가 언급하거나 어디 방문한다 하면은 우후죽순처럼 시장에서는 지금 정책 관련주 이렇게 해가지고 쫙 만들어내죠. 막 상한가 보내고 막 난리부르스 치잖아요. 그거 재료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차이가 날까? 이유가 있겠죠. 자, 그래서 뭐 당대표 시절 AI 강국위원장 계속 맡기로 하고 뭐 의제 이끌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 주축 LMM 개발 등, 그 다음에 뭐 AI 관련해서 무료 한국형 챗 GPT 이것도 이제 뭐 실제로 실천이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정책 관련해서 AI 쪽은 좀 계속 엮일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일단 지역 카페는 한번 좀 세게 밀렸는데 차트 구간에서 어디쯤에서는 한 번씩 좀 또 기술적인 반등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두시고, 그 다음에 요 AI 쪽은 오늘 크라우드웍스 이게 아마 시간에 그 내용 때문에 좀 상 주변까지 가는 액션은 취했었는데 일단 5%, 그 다음에 솔트룩스는 그냥 38,000 반짝반짝 했었고, 그 다음에 뭐 시간에 나머지는 잠잠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퓨리오사 키워드들 4x4는 상한가, DSC, TS 인베. 자, 그래서 뭐 정책은 요것들 외에도 막 밑에 계속 다들 똑같은 거기 때문에 변하진 않아서 요건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도 조금 눌린다 싶으면은 한 번씩 이슈 언급 나오면서 탁탁 튀는 그런 종목들이 워낙 많아요. 워낙 많기 때문에 한번 쓱 훑어보시고, 그 다음에 국힘 측은 누가 되나 이제 그 경선 일정이 좀 중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 뭐 딥페이크도 오늘도 한 10%씩 한번 좀 상승을 해줬는데 요건 한번 좀 잘 캐치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센즈랩, 한싸 이 두 종목이 일단은 딥페이크에서는 좀 대장격 하는 애들이죠. 자, 그리고 나머지 뉴스는 싹 다 그냥 넘기면 될 것 같아요. 없어가지고 별게 없어서. 그래서 뭐 내일도 시장 일단은 뭐 알래스카 LNG 조선 이런 것도 있고, 정치 정책 뭐 시장이 뭐 특별한 거 없으면 기본으로 정치랑 정책은 요거는 2달 동안 봐야 됩니다. 6월 3일 조기 대선 전까지는 계속 봐야 돼요. 뭐 시장이 뭐 재료가 있건 없건 정말로 뭐 진짜 강해가지고 다른 테마에서 돈 쓰러 가는 거 아니면 얘네는 어차피 중간중간 엮이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언급이라던가 행보, 그리고 내일 그 싱크탱크 해가지고 출범, 거기서 이제 그런 출범하면서 이제 좀 책자 뭐 개념으로 갖다가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압축해서 뭐 그런 것도 있긴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좀 참고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자, 일단은 내일 16일 싱크탱크 발조
요거는 관련 인물들이라던가 누가 어떤 정책에 좀 엮이는지 이런 게 이제 재료로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내일 요거는 좀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알래스카, 뭐 LNG, 조선, 그 다음에 AI는 퓨리오사 AI랑 AI 소프트웨어 이렇게 나뉘어요. 그 외에는 똑같이 보던 애들 그대로 개별 이슈들, 지수랑 좀 잘 돌린다, 수급 들어온다 하면은 연동될 수 있는 애들, 해지는 조금 뒤로 이제 밀어두고, 요거 말고서는 좀 다 개별주 흐름이어가지고 사실 좀 지금 뚜렷하게 좀 감이 잡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눌림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당일 이런 재료에서 돈 쏠리는 종목을 할 것이냐, 이렇게 선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 영상 항상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